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아침 9시 한 20분 됐고요. 서울 시간은 같은 날 3월 11일 화요일 밤 10시 한 반쯤 됐겠네요. 이번 영상은 제 테슬라 주가가 15.5% 하락하고 나스닥이 4% 하락해서 사실상 뭐 베어마켓으로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제 미국 증시가 어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그 전후부터 계속 하락해 왔고,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제 10 한 2, 3% 하락했고 S&P도 한 8, 9% 하락해서 뭐 조정장이죠. 뭐 10% 정도 하락하면 조정장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제 특히 폭락한 이유는 이제 결국 미국이 리세션에 가는 거 아니냐, 경기 불황, 뭐 경기 침체. 그래서 뭐 주가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내려가고 언제 바닥치고 올라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요 영상의 주 포인트는 리세션 공포는 좀 시장의 과잉 반응이다. 제 그 주장을 그냥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 본 거예요. 뭐 리세션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저는 리세션이 올 것 같진 않다에 중점을 두고 만든 영상입니다. 요 썸네일에 있는 왼쪽 오른쪽 그림은 이따가 큰 그림 보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할게요. 참고로 데이터는 프레드라고 한국에도 뭐 제도권 언론이나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갖다 쓰는 데이터 베이스인데 미국 샌루이스 페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뭐 미시경제, 거시경제 데이터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저는 그냥 파이썬으로 다운받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 그래프는 1980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페드 펀드 레이트, 우리가 말하는 연준 금리죠. 만기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의 그 가이드라인이 되는 정책 금리. 그 페드 펀드 레이트하고 그러니까 그 household debt service to disposable income. 한국에서 DSR만 얘기하는데 그 debt service ratio죠. 가령 우리가 한 달에 월급으로 얼마 받으면 보통 세전으로 해요. 세후로 안 하고. 거기서 뭐 빚 갚는데 얼마 쓰냐 이걸 가지고 하는 거죠. 빚이 많으면 이 데트 서비스 가구당 그 DSR이 높은 거죠. 그 DSR이 올라갈수록 그 리세션 빠질 가능성이 크죠. 금리가 또 계속 내려가지 않는 상태라면은 그 DSR이 올라갈수록 그 이자나 만기 때 원금을 갚는 부담이 커지니까 그때 DSR이 올라가면은 은행의 부실 채권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은행의 부실 자산들이 쌓이게 되면 그때는 리세션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더 이상 은행들이 이제 그 대출을 못 해주게 되고 그 시장에 돈이 말라버리면은 이제 회사들이 이제 자금 경색이 생기면서 이제 사람들 많이 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리게 되고 아니면 레이오프 당하거나 파이어 되면은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미국 리세션이 오는 그 사이클인데 여기 참고로 회생 막대는 미국 리세션이에요. 가장 최근 리세션은 2020년에 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3월, 4월 딱 2달만 있어서 가늘죠. 되게 짧은 리세션이고 그 전 리세션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약 18개월 동안의 리세션이고 여기 보면은 오른쪽 파란색이 페드 펀드 레이시요 퍼센티지고 지금 뭐 5%좀 안 되죠. 왼쪽은 가구당 DSR,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대비 빚 갚는데 몇 퍼센트 쓰냐. 그러니까 뭐 페드가 이걸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간에 추세만 봅시다. 빨간색이 왼쪽에 Y축이고 파란색이 오른쪽 Y축. 2008년도 9년도에 보면은 이 가구당 그 DSR 비율이 확 올라가죠. 데서비스 레이쇼가 확 올라가죠. 왜냐면 사람들이 집을 많이 샀어요. 은행에서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을 아주 쉽게 해줬고 결국에 2007년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은행에 집을 사느라 빌린 돈을 이자를 내지 못하고 원금 갚아야 될 때 원금 못 갚고 하면서 이제 그 부동산 거품이 좀 심했죠. 그래서 서프라임 모지 크라이시스가 리만을 파산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리세션 시작이 됐는데 확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은행들이 대출을 와중에 리세션 끝나면서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고 하면서 가구당 DSR이 확 내려가죠. 지금 DSR이 우리가 한 지금 11%에서 12% 사이인데 여기 2005년도 그때에 비하면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요 레이건 당선되고 나서도 리세션이 왔는데, 이때 DSR이 높지 않았던 이유는 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때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리세션이 온 거고.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80년대처럼 뭐 거의 뭐 페드 펀드 레이시 막 거의 20% 육박하고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그때 모기지 레이시 20% 넘었습니다. 80년대, 70년대 후반. 그때 인플레이션 되게 심했죠. 그래서 그때하고 직접 비교는 안 되지만 최근에 한 20 몇 년치를 보면은 요 하우스홀드 가구당 그 DSR이 낮은 편이에요. 특히 2000 뭐 한 6, 7년 요때 그 부동산 미국 부동산 거품 막 뭐 엄청나게 심했을 때 그때 비하면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 얘는 2008년도 1월부터 2009년도 6월까지가 리세션이었죠. 그때 보면 이제 리세션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잘리고 하죠. 그리고 이제 회사들이 막 넘어지고 하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급하게 내리죠. 0%를 확 내려버리죠. 리세션 시작하고 나서 내리죠. 시작 전에 내리는 게 아니라. 근데 하우스홀드 레이시오가 쭉 내려오죠. 그러니까 DSR이 쭉 내려온다고. 내려오고 또 2021년 요때 거의 바닥을 찍죠. 그리고 페드가 이제 그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페드가 금리를 급하게 올리죠. 그래서 이런 그 가구당 DSR 비율만 본다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진 않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터리프가 생겨가지고 뭐 인플레이션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 페드가 금리를 늦게 내리게 되고 안 내리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뭐 경제가 뭐 리세션에 빠지게 된다. 뭐 그런 논거를 해가지고 어제 주가도 폭락하고 했는데 저는 가구들의 그 DSR 비율 관점에서 본다면은 리세션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리세션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실업률이 폭등하는 거예요. 한국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중국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그 GDP가 성장을 뭐 하냐 못하냐, GDP가 두 번 연속, 그러니까 3분기, 2분기, 3분기 연속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냐 이걸 보지만, 근데 미국 같은 이렇게 컨섬션 드리븐 이코노미에서는 소비가 경제를 리드하는 거고 GDP의 소비가 차지하는 게 75%이기 때문에 이 컨섬션 드리븐 이코노미고 컨섬션이 계속 지속이 돼야지 경제가 계속 잘 돌아가는 거고 GDP가 크는 거죠 미국은. 그래서 컨섬션이 유지가 되려면은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리게 되면은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니까 소비를 줄이고 소비가 줄면은 GDP가 줄어드는 그런 사이클인데 아직까지 실업률이 뭐 4% 넘기 때문에 뭐 몇 년 전보단 그때 3.5% 3.7%였으니까 4년 전엔 올라갔지만 그래도 뭐 실업률이 급등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 올라가면 리세션이에요. 일단은 2000년부터 2025년도까지 약 25년간의 이 역사를 보면은 이 빨간색 왼쪽 막대 Y축이 2004년도 5년도에 확 급증을 하죠. 이때 은행들이 부동산을 그냥 부동산 값이 막 오르니까 미국 은행들이 주택 대출을 아주 쉽게 해줬어요. 그러다 이제 거품 터져가지고 리세션 빠진 건데 그 후에 은행들이 굉장히 이 타이트닝을 해가지고 가구 DSR은 굉장히 낮은 편이죠 미국이. 그래서 올라오곤 있었는데 금리도 올리고 하면서 2022년 이후에 그래도 2008년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할 때에 비하면은 아주 낮은 편이다 아직까지는. 요거는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그 마지막 두 번째 리세션이던 리만이 파산할 때 그때인데 자 대서비스 레이쇼가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지만 페드는 금리를 사실상 내리기 시작하죠. 2007년도 여름부터 내리기 시작해요. 지금 페드가 우리가 2025년도 3월에 지금 페드가 한 요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딱 비슷하지 않아? 하지만 이 하우스홀드 뎃 서비스 레이시오를 보면은 가구당 DSR은 그때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리고 그때 이제 금리가 한 5.25%에서 뭐 4.75% 이렇게 내리고 했었고
그리고 그 페드 펀드 레이트이 4%좀 됐을 때 이제 리세션 시작이 된 거죠. 2008년도 1월부터. 2008년 9월에 리만이 파산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2006년 말 2007년 초부터 이제 쉽게 대출받은 그 이자 원리금을 못 갚기 시작해요. 2007년 초 2006년 말부터. 그러니까 페드가 금리를 그냥 이렇게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고 이렇게 와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2007년 여름부터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데, 왜냐면 그때부터 금융기관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부실채권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융기관에. 근데 미국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율은 지금 굉장히 낮아요. 그때에 비하면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 3, 4분의 1. 그래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비율이나 가구당 이런 DSR 이런 걸 본다면 리세션이 오긴 오겠지만 뭐 금융기관 부실로 인한 아니면 가계부채 상승으로 인한, 그게 가계부채를 사람들이 못 갚기 시작해서 그게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올라가는 그 이유로 인해서 리세션이 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단 이제 어제 뭐 리세션이 오네 마네 해가지고 증시가 폭락한 거는 터리프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고 높이 유지가 되고, 그래서 페드가 금리를 안 내리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 이제 소비가 줄게 되고, 금리는 높은데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이 유지가 되고 터리프 때문에 수입되는 물가가 비싸니까, 그래서 뭐 소비가 줄게 돼서 리세션이 온다. 이런 메커니즘이 굉장히 급속히 어제뿐만이 아니라 올해 내내 거의 2달 한 반 동안에 시장에 계속 이제 프라이스인 된 거죠. 프라이스인 돼가지고 어제 또 트럼프하고 또 그 재무부 장관이 주말에 우린 리세션이 와도 뭐 상관없어. 우리는 뭔가 우리 할 일 좀 해야 되겠어. 일단 리세션이 오더라도, 그 말이 이제 직격탄 된 거죠. 하지만 리세션이 뭐 아직까지는 이 관점에서는 올해 리세션이 온다,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제 이 영상의 포인트예요. 2018년도 여기 보면은 제가 어제 올린 영상, 또 올해 1월 1일 날 다른 채널에서 올린 영상도 2018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한 2달 반 동안, 거의 석 달 동안 나스닥이 23% 하락하고 S&P 500이 20% 하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5년이 지금 그때랑 비슷하지 않나. 그리고 2018년 크리스마스 지나고 2019년 3월 말까지 회복을 급하게 또 잘 해주죠. 나스닥이 24% 올랐고 S&P 500이 18% 올랐다. 물론 2018년 10월부터 2018년 크리스마스 전까지 뭐 S&P 500이 거의 20% 하락했고 나스닥이 23% 하락했으니까 회복을 그때 떨어진 거를 해서 다 회복은 못했죠. 그래도 일단은 또 반등을 잘 해줬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2018년도 10월부터 12월 그때라고 본다면, 이게 2017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그 이 하우스홀드 뎃 서비스 미국 가구당 그 DSR하고 페드 펀드 레이트를 보는 거예요. 그 페드 펀드 레이트이 이때는 2017년부터 급하게 막 올라가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하우스홀드 DSR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내려왔다고 살짝. 하지만 2018년 요때에도 굉장히 걱정이 많았죠. 이제 리세션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S&P 500 나스닥이 폭락했고, 그때 왜 리세션이 온다고 막 시장이 폭락했냐면 2018년도 그때 이제 터리프, 2018년 봄 여름에 터리프를 많이 시행을 했죠. 그래서 2018년도 그때 10월부터 12월까지 주가가 막 폭락을 한 건데, 지금이 그때랑 상황이 똑같진 않지만 어떤 상황적으로 비슷하다고 쳤을 때 그때도 리세션이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리세션이 뭐 올 가능성은, 올해 뭐 리세션이 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그리고 데서비스 레이시오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고, 페드가 금리를 좀 올리고 있었고, 그때 또 트럼프가 2018년도부터 막 터리프로 막 때리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막 때리고 하지만 이것도 회복을 했다. 2018년 10월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엄청 폭락하고, 요거 나스닥이 23% 하락했으니까 우리가 나스닥이 올해 13%가 하락했죠. 어제 4% 하락한 거 포함해서 S&P 500이 한 10% 정도 하락했고, 그때 2018년 10월부터 크리스마스까지는
거의 20% 하락했고요. S&P 500이. 자, 그랬다. 이거는 그리고 20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현재 2020년 3월 4월의 리세션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리세션은 맨메이드 리세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리세션이다. 이게 경제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뭐 경기가 나빴다가 회복하면서 다시 또 거품이 생겨가지고 또 거품이 꺼지면서 또 경제가 또 하락하고 또 경제가 다시 회복하면서 이런 사이클이 있는 오거닉 리세션이 아니라 2020년 3월 4월 그때는 뭐 정부가 강제로 음식점 같은 거 다 문 닫게 하고 했잖아요. 사람들 뭐 밖에도 못 다니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거는 맨메이드 리세션이지 그 인공적인 리세션이 자연스러운 경제 사이클에 따른 리세션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기는 힘들죠. 좌우징은 그때 뭐 페드가 금리를 2020년 2월 3월 그때 급하게 내리고 했죠. 재료금리 내리고 뭐 그 덕분인지 하우스홀드 대 레이쇼도 내려갔어요. 지금 이제 이쯤 와 있는 거죠. 지금 이쯤 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그 가구당 그 DSR과 금리 관점에서 리세션이 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리세션이 온다는 근거는 이제 2018년 10월 그때 같이 하지만 이것도 2018년도 크리스마스 지나서 또 급히 리커버리를 해줬다. 그런 관점에서 뭐 과거가 미래에도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폭락 많이 한 주식들을 사서 이렇게 모아두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고 좀 재미가 있었나요? 그랬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